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두두갤러리를 운영하는 컬린입니다. 오늘은 제가 무슨 영상을 찍으려고 하냐, 저도 요즘 겪고 있는 건데, 주변에서 이제 막 언론에서 아트테크, 뭐 미술 호황이다 이러다 보니까 제 주변 친구들분들도 이번 아트테크 어떻게 해야 되니, 어떤 작품을 사야 되니, 이러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트테크에 입문을 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공유하기 좋은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물론 비컬 분들이 원래 그러한 영상을 찍는 게 저는 맞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저처럼 컬렉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것도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갤러리 카페를 운영하기 위해서 굉장히 짧은 시간 많은 작품을 구입을 했는데요. 여기 뒤에 보이는 토끼 고상우 작가님 작품, 그리고 기안84님 작품, 그리고 청신 작가님, 잭슨신 작가님, 임바르 작가님 작품들을 이제 구입을 했습니다. 저도 이 시장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도 있고 해가지고 이러한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총 4가지로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작품을 구입하는 방법, 그러니까 사는 방법, 그 다음에 작품을 판매하는 방법,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에 관련해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구매하는 방법에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정말 막막하실 거예요. 작품, 이 몇백만 원짜리 작품을 내가 이제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구매를 해야 되는지 정말 고민이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선 첫 번째는 구매하기 이전 단계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작품을 구매하고 싶은지, 어떤 작가님 작품을 구매하고 싶은지에 관련된 사전 공부가 조금 있으면 좀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따 제가 이야기 드릴 세 번째, 정보를 어디서 얻는지에 관련된 거를 꼭 참고하시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되고 나서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셔도 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작가님을 통해서 구매를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작가님의 뭐 인스타그램이 있을 수도 있고, 작가님의 이메일 주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직접 컨택해서 연락을 해서 여러분들이 작가님을 통해서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어떤 작가님 같은 경우는 바로 작가님이 갖고 있는 작품을 구입을 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작가님께 대기 예약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추후에 구매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그림인지 모르잖아요. 맞아요. 이것도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어떤 작가님 같은 경우는 대기가 너무 길어가지고 그냥 리스트에 올려놓고 그냥 기다리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작가님의 그동안의 작품들을 쭉 보면서 저는 작가님의 이 작품이 마음에 들었는데 이렇게 해주실 수 있나요? 라고 요청을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워낙에 작가님의 성향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는 꼭 작가님과 소통을 통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작가님들마다 전속 갤러리 또는 작가님과 함께 작업을 많이 하는 갤러리가 있어요. 그 두 갤러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작가님들 같은 경우는 갤러리와 이렇게 연계가 있기 때문에 작가님을 통해서 직접 구매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갤러리에 직접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전화를 하건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메일을 보내건, 작가님의 리스트를 받고 싶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여기서 리스트가 뭐냐, 그 갤러리들마다 작가님들의 리스트를 갖고 있어요. 그 리스트는 뭐 이런 엑셀 파일 또는 A4 용지로 되어 있는데, 그 리스트를 보게 되면은 작가님들의 작품 이런 사진들, 그리고 작품의 사이즈, 그리고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리스트를 받아보고 여러분들이 나는 이 작품에 이 가격에 이거면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거를 킵을 하거나 맡아두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바로 구입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인기 있는 작가님들 같은 경우는 리스트를 여러분들이 받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VIP 분들에게 먼저 그게 선행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건 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갤러리에 그동안 그분이 투여한 시간과 노력과 그 갤러리와의 약간 인맥 관계라는 게 당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에 관련해 가지고 좀 시간은 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친숙한 방법일 수도 있어요. 뭐냐면 옥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는 방법입니다. 아마 컬렉터에 관심이 아예 없었어도 이러한 얘기는 좀 들어보셨어요. 미술품 경매에서 이게 얼마더라, 이게 얼마더라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그러한 미술 옥션 시장이 존재합니다. 큰 옥션 시장은 이제 서울 옥션과 K 옥션이라고 하는 곳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뭐 헤럴드 아트데이라고 하는 것도 존재하고, 이렇게 옥션 시장이 몇 군데에서 존재를 해요. 그런 거에 참여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이 비딩, 여러분들의 돈을 이렇게 입찰을 하는 거죠. 해서 여러분들이 낙찰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첫 작품을 K 옥션을 통해서 구매를 했거든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김바르 작가님이라고 하는 작가님의 매일은 행복, 매일이 행복이라고 하는 작품을 제가 옥션을 통해서 구입을 했는데, 옥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꼭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옥션 일정이 정해지면은 그 건물에서 전시를 하거든요. 그 여러분들이 꼭 옥션에 참여하기 전에 그 전시에 가봐서 여러분들이 그 작품이 직접 눈으로 봤을 때 어떤지,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어떠한 인사이트를 주는지,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지를 생각을 하고 꼭 옥션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 옥션 같은 경우가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인기 있는 작가님들의 작품일수록 가격이 많이 올라가요. 당연하겠죠. 왜냐면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작품의 수가 적거나 아니면 이 작품이 워낙에 A급 작품이거나 그러면은 가격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 꼭 한번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옥션에 관련해 가지고 구입을 해요. 그러면은 다행이에요. 근데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경쟁률이 굉장히 높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다음으로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딜러님들이 계십니다. 아트 딜러님들. 그 딜러님들을 통해서 어떤 작품을 구입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은 딜러님들이 그 작품을 구입해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수수료가 좀 나갑니다. 그리고 또 다른 2차 갤러리, 아까 말씀드린 전속 갤러리는 그 작가님의 활동을 같이 하는 갤러리라면, 이 갤러리는 좋은 도상들을 미리 구입해서 소장을 하고 있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재판매하는 그러한 갤러리들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좀 많이 가격이 나갑니다. 저기 뒤에 있는 토끼 도상, 제가 굉장히 예전부터 구하고 싶었던 고상우 작가님 작품의 그 도상인데, 저는 저 작품을 아까 이야기했던 그 갤러리, 두 번째 갤러리에서 구입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 2차 갤러리에 요청을 했을 때는 제가 구입했던 가격보다 정말 2배, 2.5배 정도의 판매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제가 진짜 너무 간절을 해서 도저히 못 구하겠다 그러면 정말 그 가격을 주고도 구입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아트테크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입문을 하려고 하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재테크라고 하는 게 좀 저렴하게 여러분들이 시작해서 고점에서 뭔가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그 가치를 계속 이어가거나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비싸게 작품을 구입을 하기보다 최대한 여러분들이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그거를 활용해 보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번째 이야기 드릴 게 약간 특수한 케이스로 여러분들이 구매할 수 있는 방법. 만약에 제가 지금 아트테크에 만약에 입문을 했어요. 당장에 뭔가 구매할 생각은 없는데 뭔가 하나 구매하고 싶어, 도전을 해보고 싶어, 맛을 보고 싶어 라고 하면은 저는 이 5번째로 한번 도전을 할 것 같아요. 뭐냐면 추천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신선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뭐 착한 갤러리라고 하는 그 갤러리가 있어요. 거기에도 굉장히 인기 있는 작가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냐면은 홈페이지나 어플 또는 현장에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응모를 할 수가 있어요. 응모. 그러면은 응모를 하게 되면은 내가 언젠가 그거를 추첨하는 날 추첨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갤러리 가격에 구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옥션 가격보다, 그리고 2차 갤러리 가격보다 저렴하게 여러분들이 정말 작품을 구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게 저는 여러분들이 재미도 있고 약간 그 추첨하는 거에 대한 약간 흥미로움도 있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는 방법도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그러한 착한 갤러리뿐만이 아니라 작가님들 개인 전시전에서도 현장 이러한 추첨 제도를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거든요. 최근에 이영지 작가님도 그랬고 릴리 작가님이라고 하는 분도 현장에서 추첨을 통해서 이렇게 작품을 구매하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추천 제도를 도입을 한번 해보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구매하는 방법에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은 작가님을 통해서 구입하는 방법, 작가님의 갤러리 또는 작가님이 자주 활동했던 갤러리를 통해서 구입하는 방법, 그 다음에 옥션을 통해서 구입하는 방법, 그 다음에 추첨을 통해서 구입하는 방법, 그 다음에 2차 갤러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입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라고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이런 것들 외에도 다양하게 구입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해외 아트페어를 참여하거나 해외 경매에 참여를 하거나 뭐 이러한 방법들이 있는데, 이 영상은 뭐다? 아트테크에 입문을 하려고 하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다 보니까 거기는 사실 굉장히 약간 아직은 고수분들의 영역, 저도 약간 와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라고 하는 영역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고 뭐 계시다면은 제가 언젠가는 홍콩을 꼭 한번 가보고 싶거든요. 홍콩 아트페어에 참여를 할 거니까 제가 여러분들아 한 발 앞서서 항상 나가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제 영상 구독해 주시고 그때 가서 정보를 한번 얻어보시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판매하는 방법에 관련해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작품 구입하는 방법은 뭐가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작품 판매하는 루트는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냐면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그 전속 갤러리에서 구입을 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다시 여러분들이 되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도 제가 아는 한에서는 불문율 같은 거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웬만하면 구입한 갤러리에서 다시 그 작품을 사간다고 이야기를 하기는 해요. 근데 이게 100%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뭐 작가님의 작품을 내가 예전에 산 게 있는데 지금 작가님 작품이 가격이 이만큼 올랐어. 그리고 이 작가님의 작품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이만큼 길어. 그러면은 갤러리 입장에서도 이거를 구입을 한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분들에게 한번 여쭤봐서 예전 작품이긴 한데 구매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판매할 여지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구매를 했는데 그 갤러리에서 이거를 구입을 해도 이거 작품을 다시 뭔가 판매하는 거가 그렇게 용이하지가 않아 라고 하면은 다시 안 구입하는 갤러리들도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꼭 한번 판단을 하고 여러분들이 접근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이야기했던 옥션 있죠. 그 옥션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재판매를 하는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작품을 이 옥션에서 받아줄 수도 있고 안 받아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옥션도 하나의 회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도 작품이 팔리는 거에 관련해 가지고 수수료로 회사의 매출을 올리는 그러한 사업체인데 안 팔릴 그림을 이분들도 받진 않겠죠. 저는 이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따 주의할 점에도 좀 이야기를 드리긴 할 텐데, 여러분들의 작품이 과연 이렇게 미래에도 여러분들이 판매하고자 하는 그 시기에도 작품이 과연 인기가 있을까, 판매가 될까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물론 100% 예측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고 구입을 하실 필요가 저는 무조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잠깐 첨언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면은, 제가 경험한 이 몇 달간의 경험한 아트테크 시장은 조금 다른 재테크 시장하고 약간 다른 것 같아요. 뭐냐면 주식과 부동산 시장에 약간 감성, 감정, 약간 팬심 이런 게 약간 결합된 시장이 저는 아트테크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내용이냐? 여러분들이 바로 전에 옥션 경매를 통해서 어떠한 그림을 구입을 했어요. 근데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그 다음 회차 옥션에 바로 가격을 올려서 내놔. 또는 여러분들이 그거를 뭐 당근마켓이나 이런 데에다 내놔. 그러면 저항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좋게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작가님들도 사실 이렇게 사람들이 소장하는 거를 당연히 원하겠죠. 물론 이런 리세일에 관련해 가지고 뭐 법적인 규제나 이러한 것들이 있는 것도 분명 존재해요. 리셀 락이라고. 근데 없는 작품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 여러분들이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재판매도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자연스럽게 제가 방금 언급을 하긴 했는데, 세 번째 이제 이야기를 드리면은 리세일을 하는 갤러리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갤러리들이 많지는 않은데 그 갤러리에다가 여러분들이 수수료를 얼마 정도 감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갤러리에 요청을 해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개인 간의 거래가 있습니다. 근데 개인 간의 거래는 그렇게 막 활발하게 막 이루어지는 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제 경험상.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기안84님 그림을 올려놨을 때 DM으로 문의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기안84님 그림은 어디서 구입해야 되나요?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저한테 판매하시면 안 되나요? 이러한 연락 굉장히 많이 받기는 했는데,
제가 이게 활성화가 아주 좀 덜 된 것 같다라고 느꼈던 포인트가 뭐냐면은 딱히 플랫폼이랄 게 없어요. 예를 들어 중고나라 또는 당근마켓 이러한 플랫폼에서 개인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아니고서는 저처럼 DM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그러한 시장이 지금 그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해는 해요. 왜냐면은 가품도 생각보다 미술 작품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증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좀 겁나하는 부분, 좀 불확실한 부분들 때문에 개인 간의 거래를 안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판매하는 방법을 제가 정리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구입했던 갤러리를 통해서 판매하는 방법,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옥션을 통해서 판매하는 방법, 그리고 리세일을 하는 갤러리를 통해서 판매하는 방법, 그리고 개인 간의 거래를 통해서 판매하는 방법, 이 네 가지의 판매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은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들이 정보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에 관련돼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지인들 중에 컬렉팅을 굉장히 오래 하신 분이 있다면은 그분을 통해 가지고 정보를 얻는 것도 굉장히 좋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제 주변에서 컬렉팅 하는 사람이 진짜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단 한 명도 없어가지고 제가 그냥 일일이 다 알아가면서 정보를 모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제가 도움을 받았던 곳들 기준으로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직장인 컬렉터라고 하는 네이버 카페가 있어요. 그 네이버 카페에 가게 되면은 전시전에 관련된 정보, 작가님에 관련된 정보, 그 다음에 작품에 관련된 정보, 그리고 전시전을 다녀온 다음에 다양한 사람들의 후기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카페를 통해서 사람들하고 소통하기도 하고, 아, 이분들은 이러한 관점으로 이 아트페어를 참여를 했구나, 또 이러한 전시가 있구나 라고 하면서 되게 다양한 정보를 빠르게 접근할 수가 있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카페에서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유저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픈 톡방이 있어요. 물론 오픈 톡방을 막 좋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안 좋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왜냐면은 이 오픈 톡방이라고 하는 게 익명성으로 왔다 갔다 하는, 대화가 왔다 갔다 하는 곳이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게 뭔가 작가님을 띄우려고 선동하는 곳이다, 작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마케팅을 하는 곳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분도 계신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개인이 이거는 약간 선동을 위한 거구나, 이거는 마케팅을 통해서 하려고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걸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외에 사람들하고 다양하게 소통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최신의 정보를 정말 실시간으로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곳이, 저는 오픈 톡방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 다양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또 공부를 했어요. 먼저 제가 아트테크라고 하는 키워드를 들었던 유튜브 채널은 뭐였냐면은 터보832라고 하는 유튜버님의 유튜브 채널이었습니다. 애초에 저는 부동산과 약간 자동차를 좋아해서 자동차에 관련해 가지고 그 유튜브 채널을 구독을 하고 있었는데, 유튜버님이 어느 순간부터 와인과 미술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영상을 쭉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게 미술 세계구나, 그렇구나, 약간 다른 세계의 세상이구나 라는 거를 그냥 생각을 하면서 얼핏얼핏 들었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그런 게 저한테 자연스럽게 녹아들면서 이쪽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최근에 이제 터보832님이 찍었던 영상 중에 제가 카드로 달아놓을게요. 컬렉팅 입문자가 읽으면 좋은 책이라고 해서 찍은 영상이 있으세요. 저도 그걸 봐서 지금 책도 한 여러 권 구입해서 읽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책을 제가 읽어보고 여러분들에게 공유 드릴 게 있으면은 또 공유를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워낙에 유명하신 분이죠. 유퀴즈에도 출연했던 분인데, 이소영이라고 하는 유튜버님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그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는 다양한 컨텐츠도 재밌는데 컬렉터 분들을 인터뷰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더라고요. 물론 일반 소소한 컬렉터가 아니라 약간 좀 비컬이라고 호칭하는 분들인데, 그분들 컬렉팅 하는 거를 보면서 이분들은 이렇게 오랜 시간 컬렉팅을 할 때는 이러한 관점으로 컬렉팅을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배움의 그런 거를 얻을 수 있는 유튜브 채널에서 좋았고요. 그 다음에는 김고은님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김고은님 같은 경우는 이러한 미술 시장에 있어서의 굉장히 빠른 정보, 그리고 갤러리의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구나, 작가님의 입장에선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약간 새로운 시야,
새로운 관점을 저에게 좀 준 유튜브 채널. 그래서 저는 그 유튜브 채널 3개는 항상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왕이면은 이 유튜브 채널도 여러분들이 구독하면 좋겠다라는 거. 이 유튜브 채널에서는 저는 앞으로 다양한 전시 소개, 그리고 작품 소개, 그리고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갤러리나 전시 이러한 것들을 제가 쭉쭉쭉 여러분들의 소개를 해드릴 거고, 그리고 이소영님처럼 그러한 비컬 분들이 아니라 저희처럼 약간 소소한 컬렉터 하시는 분들 인터뷰, 그리고 그분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이러한 콘텐츠를 계속해 나갈 거거든요. 구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막간의 홍보. 자, 그 다음에는 이건 좀 어쩔 수 없는 영역이긴 한데, 인맥 관리를 여러분들이 조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서야 이런 게 되게 중요하구나, 되게 필요하구나 라는 걸 느끼고 있는데, 뭐냐면은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한번 갤러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떠한 작품이 있어요. 근데 이 작품을 그동안 우리 갤러리를 많이 찾아주고 우리 갤러리와 소통을 했고 작가님과 소통했던 컬렉터의 누군가가 있어요. 이분한테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좀 좋은 정보, 최신의 정보를 전 주는 게 어찌 보면은 당연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작품들의 이러한 전시들 정보들이 이러한 인맥들 사이에서 확실히 존재하는구나라는 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이 카페에 비컬 분들이 간혹 놀러 오시거든요.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분들만의 커뮤니티가 있고, 그리고 그분들하고 갤러리들 사이만의 이러한 또 팅에 관련된 인맥 네트워크가 분명 존재하더라고요. 이거는 뭐 억울하고 뭐 속상해도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 시장 안에 자연스럽게 있는 문화 같은 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아트 페어를 간다라고 해도 그런 표가 나뉘어져 있잖아요. VVIP, VAIP, 그 다음에 일반 티켓. 그런 것들이 워낙에 자연스럽게 깔려있는 문화다 보니까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가장 실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트페어나 전시전이나 이런 데를 많이 돌아보시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보면 볼수록 좀 경험치라고 하나 그러한 것들이 분명히 쌓이게 되더라고요. 뭐 작품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내 취향에는 이러한 그림이 나는 내 취향이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리는 전시전의 그림은 이러한 그림이구나 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경험을 좀 쌓는 것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아트페어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이제 이야기를 드리면은 조형 아트페어가 기다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반 아트페어라고 하는 게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뭐 2대 아트페어라고 불리우는 키아프라고 하는 아트페어가 9월 달에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당장에 작품을 구입할 생각이 없다라고 하시면은 이러한 아트페어에 참여해서 한번 눈으로써 익히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선행이 되면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저는 이게 가장 실질적인 도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떠한 작품을 마음에 들었어요? 어떠한 작가님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면은 그 작가님과 갤러리의 인스타그램을 여러분들이 팔로우하는 거를 정말 적극 추천드립니다. 거기에서 가장 최신의 정보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좀 유명한 작가님이라고 해도, 그분이 개인전을 한다라고 해도 기사 한 줄 안 나오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해야 내가 좋아하는 작가님이 개인전을 하는구나,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빠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놓칠 뻔한 정보가 있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의 개인전이 있고 거기서 선착순으로 추첨을 통해서 작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피드가 있었는데 몰랐었어요. 그만큼 정보를 얻기 쉬운 시장은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부작 여러분들이 열심히 정보를 모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길다, 그죠? 하지만 할 말은 해야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의할 점. 이 주의할 점은 제가 중간중간 여러분들한테 계속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소장이 목적으로만 지금 작품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트테크도 어느 정도 목적을 갖고 지금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으로 구입을 했던 이 김바르 작가님의 작품 같은 경우는 절대 안 팝니다. 절대 팔 생각이 없어요. 왜냐면 저의 첫 번째 컬렉팅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심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을 때 저의 멘탈 케어에 굉장히 도움을 줬던 그러한 작품이기 때문에 저는 이 작품이 진짜 얼만큼 비싸지건 이 작품을 팔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아트테크에도 분명 관심이 있어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자연스럽게 염두에 둬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유동성에 관련된 이런 시장성에 관련된 걸 여러분들이 배제하고 여러분들이 작품을 고르는 거는 저는 아트테크와는 조금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의 취향만 바라봐서 여러분들이 구매하게 되면은 아까 팔 때 이야기 드린 것처럼 팔지 못하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작품을 어떻게 되팔고 싶어도 이게 되팔 수 없는 상황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분명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제가 다른 비컬님이 카페에 오셔서 저에게 주의할 점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원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릴 주의할 점 그걸 얘기를 드릴 게 아니라 이걸 얘기를 드려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에게 가슴 깊이 왔던 주의할 점이었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유튜버님이 오랜 시간 컬렉팅을 하시려고 하면은 제너럴리스트가 되시지 말고 스페셜리스트가 되셔야 됩니다 라고 한 문장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어떤 질문을 했냐면 저기 뒤에 보이는 작품을 구입을 할 때 과연 얼만큼의 공부를 하셨고 저 작가님에 관련해 가지고 얼만큼 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와, 근데 저도 나름 저 작품을 살 때 충분한 공부와 이러한 뭐가 조사가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깊이가 아예 다르더라고요. 그 비컬님이 해주셨던 얘기는 그런 거였어요. 이 작가님이 어떻게 데뷔를 했으며 어떠한 전시전에 갔고 그 전시전이 어떠한 명성을 가지고 있는 전시전이며 작가님이 개인전은 얼만큼 했고 작가님의 작품이 예전부터 현재까지 어떤 식으로 변화해왔고 이 작가님이 추구하는 미술 세계는 어때서 앞으로 어떠한 그림을 그려갈 것인지 그리고 이 작가님이 수속되어 있는 갤러리는 어디며 이 갤러리가 배출한 작가님은 누구고 이 갤러리가 앞으로 추구하는 것들은 뭐고 갤러리가 이런 힘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나서 작품을 구입을 해도 늦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나도 공부를 한다라고 했는데 그만큼 내가 과연 작품에 관련 설명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공감되는 부분이 분명 존재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러한 아트페어 같은 데 가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작가님을 딱 정하면은 그 작가님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공부를 해두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어떠한 작가님이 이제 좀 뜨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때 가서 공부를 한다? 이미 여러분들이 공부를 끝냈을 때는 그 작가님의 작품이 존재하지 않아요. 다사가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작가님을 좀 염두에 두는 작가님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 작가님 거 괜찮은데 미리 소장을 하고 그 다음에 미래 가치를 여러분들이 보고 아트테크를 하는 게 저는 그래도 조금 더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꽤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제가 어떠한 갤러리에 갔을 때 갤러리 대표님이 그러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실제로 돈을 벌고 싶으시면은 부동산을 하시고 주식을 하시는 게 맞아요. 아트테크는 막 진짜 돈 벌려고 하시는 것보다 진짜 작품을 구입해서 걸어두고 감상을 하면서 이왕이면 감상을 하면서 그거의 가치가 올라서 나중에 이제 이렇게 수익을 얻는 형태로 하는 게 아트테크지 너무 돈만 쫓으면서 이렇게 하시는 걸 추천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거기에 공감은 됩니다. 근데 사실 지금 시장이 그렇잖아요. 주식도 굉장히 떨어지고 있고 부동산은 금리가 오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돈을 뭔가 투자해야 될 곳을 찾고 싶고 그런다고 했을 때 저는 아트테크가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경제 불황이 와가지고 전체적인 내려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적어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 아무도 부인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아트테크에 관심을 가지는 건 전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만약 누가 아트테크를 추천하냐라고 하면은 저는 적극 추천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기준에서. 물론 이 영상을 보는 이제 비컬님들은 그럴 수 있어요. 아이고 저 알지도 못하는 놈이 누구를 가르치겠다고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동안 몇 달간 경험했던 거를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찍은 영상이고 만약에 제가 어떠한 얘기를 했을 때 틀린 부분이거나 다른 부분이 있으면은 우리 미리 공부를 했던 선배님들이 좀 댓글로 좀 이렇게 정정을 하는 댓글을 달아주셨으면은 굉장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는 이제 아트테크 입문자분들, 제가 여러분들보다 되도록이면은 한 발자국 정도 먼저 이렇게 나아갈 테니까 이 유튜브 채널 구독하면서 계속 저랑 아트테크 컬렉팅 시장에 꾸준히 오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정말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다음 영상도 알차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